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레니 나노학입니다. 요즘 많이 추우시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작년 겨울에 비해서는 좀 덜 춥다고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번 가을도 생각보다 늦게 시작됐던 것 같고요.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더 큰 사실은 지구온난화가 가속될 경우 지금까지의 사계절 또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가속되는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부터 저희 알헤니 나노화학팀의 광촉매를 활용한 이산화탄소의 메탄연료 자원화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보시는 대로 탐구 동기, 이론적 배경, 1차, 2차, 3차 실험, 그리고 결론 및 전망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며 이를 직접 체감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원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부 에너지 소모가 적으면서도 친환경적인 광촉매 기술을 접하게 되었고, 이 기술이 문제 해결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광촉매 연구를 기반으로 이산화탄소를 메탄연료로 전환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통해 환경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혹시 탐구 동기를 들으며 왜 메탄연료로 전환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시진 않으셨나요? 보편적으로 메탄연료는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보다도 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저희가 전환하고자 하는 메탄연료는 전기화학적 메탄연료로 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결합시켜 만든 전기화학적 메탄연료입니다. 즉, 탄소를 순환시키고 이산화탄소를 다시 자원으로 바꾸는 탄소 중립 연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론적 배경입니다. 광촉매는 빛을 받으면 화학 반응이 더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이번 탐구에서 사용한 TiO2는 빛을 흡수하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대표적인 광촉매입니다. 그래서 TiO2에 빛을 비추면 반응이 활발해지고,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물질이 반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TiO2는 이산화탄소를 다른 물질로 바꾸는 실험에 적합한 광촉매로 사용됩니다. 또한 P25는 TiO2의 일종으로 여러 광촉매 연구에서 기준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TiO2 기반 광촉매를 이용해 이산화탄소 전환 반응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가장 처음으로 진행한 실험은 백금 광촉매와 금 광촉매 합성 실험이었습니다. TiO2만 있을 때와 달리 백금을 합성시키면 더 적은 에너지로도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하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조 과정은 먼저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하여 메탄올과 증류수를 측정해 혼합 용액을 만들고, 그 혼합 용액 안에 TiO2를 넣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세척기에 방금 만든 용액을 넣고 섞어준 뒤 기존의 공기를 빼내어 실험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백금 시약을 증류수에 녹인 후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진행해줍니다. 이후 TiO2 분산액을 솔라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햇빛과 유사한 조건에서 교반시키며 빛을 조사합니다. 백금 수용액을 조사한 TiO2 분산액에 주입하고 원심 분리기에 넣어 섞어준 뒤 원심 분리된 용액에서 필요한 부분만 걸러서 건조시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저희의 백금 광촉매 제조 과정이 끝이 납니다. 여기서 저희는 백금이 아닌 다른 금속은 어떨까라는 의문이 들어 금을 이용한 광촉매를 이전 실험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합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실험 1의 결과로 분산액의 색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분산액이 빛을 비추게 되면 TiO2 내부에 있던 산소 공백이 표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분산액이 환원되면 사진과 같이 파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후 환원된 분산액에 백금 수용액을 주사하게 되면 백금이 합성되면서 다시 하얀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색 변화를 통해 저희의 합성이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으로 저희는 P25와 백금 광촉매를 비교 분석하여 백금 광촉매의 흡광도를 확인하였습니다. DRS는 이 실험처럼 빛이 통과하지 않는 고체 물질을 분석할 때 사용합니다. 물질에 빛을 쏘면 그 빛의 일부는 물질에 흡수되고 흡수되지 않은 물질은 그 표면에서 다시 반사됩니다. DRS 장비는 이때 반사되어 나온 빛의 양을 측정합니다. 이렇게 얻은 반사도 값을 흡광도 값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측정할 시료의 상태에 맞게 물질을 안정적으로 고정해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물질을 기계 안에 넣고 천천히 회전시켜주며 빛을 측정해주면 그 데이터를 통해 물질의 빛 흡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금 합성이 전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형광 세기의 차이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형광 분광 분석기는 물질에 특정 파장의 빛을 쬐었을 때 나오는 형광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빛을 쏘면 물질 속의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 들뜬 상태가 되고 즉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전자는 다시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때 반응 후 남는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하며 돌아오는데 이 빛을 형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형광이 크다는 게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형광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 실험에서는 빛과 반응하여 에너지로 전환되는 양이 적다는 뜻으로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광이 클수록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형광 분광 분석기는 이러한 형광의 파장과 세기를 측정해서 물질의 특성, 전자의 이동 등을 분석합니다. 저희 실험에서는 350나노미터 파장의 빛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의 X축은 파장을, Y축은 흡광도를 나타냅니다. 흡광도란 물질이 빛을 흡수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흡광도가 클수록 좋은 것일까요? 낮을수록 좋은 것일까요? 맞습니다. 흡광도가 크다는 것은 더 많은 빛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의 빨간색 그래프는 백금 광촉매를, 검정색 그래프는 P25로 나타내는데 백금 광촉매를 실험군, P25를 대조군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 그래프 모두 약 350나노미터 파장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파장이 긴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빛을 흡수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광촉매의 특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빨간색 그래프는 350나노미터 이후에도 높은 흡광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백금이 첨가되면서 더 넓은 파장 범위의 빛을 흡수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백금 광촉매는 P25보다 더 효율적인 광촉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의 결과값을 통해 오른쪽 그래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의 X축은 에너지를, Y축은 흡수 강도를 나타내는데요. 또한 그래프에서 접선을 끊으면 밴드갭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밴드갭이라는 것은 물질이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밴드갭이 클수록 좋은 것일까요? 작을수록 좋은 것일까요? 맞습니다. 밴드갭이 작다는 것은 물질이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더 작다는 것으로 낮은 에너지의 빛이 반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프에서 P25의 밴드갭은 약 3.16 일렉트론볼트, 백금 광촉매의 밴드갭은 약 2.94 일렉트론볼트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밴드갭이 더 작은 백금 광촉매는 태양광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촉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P25와 백금 광촉매를 XRD라는 기계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XRD란 물질의 결정 구조, 즉 물질의 표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광촉매는 물질의 결정 구조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실험을 통한 결정 구조 파악이 중요합니다. XRD에서는 X선이라는 레이저를 물질에 쏴서 반사되는 선을 센서가 감지합니다. 감지된 데이터는 브래그의 법칙으로 수치화한 뒤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원하는 결정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브래그의 법칙이란 측정한 투세타의 각도를 법칙에 대입하여 원하는 결정 구조를 도출하는 법칙입니다. 브래그의 법칙이 적용된 XRD는 결정 구조를 분석하여 결정의 독립된
표준값과 비교하여 그래프로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여 백금광촉매와 P25의 XRD 패턴을 통해 결정상의 구성과 분포를 확인하였습니다. P25는 두 가지 결정상이 함께 존재하는 TiO2 시료로 대표적으로 아나타즈와 루타일의 결정 구조가 섞여 있습니다. 이 두 결정상은 서로 다른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와 같이 XRD에서 서로 다른 피크의 위치와 세기로 나타납니다. 저희는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P25와 백금광촉매의 XRD 패턴을 두 결정 구조의 표준 패턴과 비교하여 결정 구조를 분석하였고 주요 피크의 위치와 세기에서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P25가 이도한 TiO2의 결정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P25와 백금광촉매의 XRD 패턴을 비교한 결과 주요 피크의 위치와 세기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백금이 TiO2에 붙을 때에도 TiO2의 결정 구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백금은 미세한 입자여서 TiO2와 결합할 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백금이 TiO2에 포함된 입자의 비율이 작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백금은 독립원자 상태로 화학적인 구조에서는 TiO2의 광촉매에서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물리적으로는 TiO2의 결정 구조에 변화를 줄 만큼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프를 통해 저희의 실험에서 백금이 단원자 상태로 TiO2와 결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원자 상태로 백금이 결합했다는 것은 표현적이 극대화되어 반응 효율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광촉매 효율이 높아졌음을 뜻합니다. 저희는 광촉매 사이에 보다 더 효율적인 이산화탄소 전환을 비교하고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 P25, 백금광촉매, 금광촉매를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란 기체의 성질을 이용하여 두 가지 이상으로 된 물질을 분리하는 기법입니다. 어떤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이 원형 부품에 원하는 물질을 넣고 내부의 다른 기체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진공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 후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는 과정을 3회 반복해줍니다. 이렇게 내부의 금속 광촉매와 이산화탄소가 만나게 되면 메탄 연료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때 주사기로 내부의 기체를 빼내어 보이시는 주입부에 주사하게 되면 시료가 고온에서 기화하여 내부의 관을 통해 검출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만든 금속 광촉매와 이산화탄소가 만나게 되면 메탄 연료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탄 연료의 전환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메테인, 두 번째는 에테인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수치가 클수록 좋다. 뭐라고요? 그럼 먼저 에테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테인의 경우 P25는 아예 반응조차 하지 않았고 금광촉매와 백금광촉매는 매우 유사하지만 백금광촉매가 0.541로 비교적 큰 수치를 가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메테인의 경우는 어떤 광촉매가 가장 효율적일까요? 백금일까요? 금일까요? 메테인의 경우 백금 광촉매가 9.919로 가장 큰 수치를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를 통해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백금을 합성시킨 이유는 백금 광촉매가 금이나 다른 광촉매보다 더 효율적이구나, 또는 백금 광촉매가 동일한 빛을 받더라도 더 많이 메탄 연료로 전환될 수 있구나 라는 점입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 저희는 백금 광촉매 연구가 비교적 낮은 에너지 조건에서도 오염 물질의 분해와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와 같은 환경오염 물질을 단순히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의미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촉매 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환경오염 문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폐자원과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산업구조와 친환경 공정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